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주식클럽 최영도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장 마감이 잘 됐습니다. 전일, CPI 지표를 발표를 하고, 바로 발표하자마자 카메라 앞에 서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 CPI가 워낙 안 좋게 좀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8.2% 상승,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또다시 한번 갱신을 하면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불안정한 출발을 좀 보여줬었는데 장중에 연거 감세한 철회 가능성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 슈커버링 저가 매수 수급적인 영향들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 전환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상당 부분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좀 올라왔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초강세로 마무리를 좀 보여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3%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 한국과 홍콩 같은 경우도, 대만 증시도요, 2%대 이상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온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찜찜한 부분들은 있어요. 네, 찜찜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님들하고 트레이딩을 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네, 매수 버튼이 잘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들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그마한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특히 이제 게임주도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기술 성장주, 고퍼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P2E 쪽이죠. P2E 쪽에 대한 뭔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답변 하나로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시장이 좀 눌려 있었나. 뭔가 이제 악재에 상당 부분 많이 눌려 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호재에 얼마만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대변하는 좀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을 과연 즐겁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던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전히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거비 항목과 관련된 쉽게 말씀드려서 의식주 관련된 항목들이 여전히 전혀 꺾일 수 있을 만한 스토리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물론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는 후행적 성격이 좀 강해서 향후 계약 기간에 도래가 되면서 조금 이제 조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른 항목 쪽에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물가지표 그리고 이제 항목들을 줄여 나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실물 경기에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를 가능성 그리고 경기 둔화, 수요 둔화,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반적인 이러한 반등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바닥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세 바닥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 즐거운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야 이게 이렇게 올라올 일인가? 고민 아닌 고민 또는 이제 뭔가 이제 고뇌 아닌 고뇌를 좀 하신 분들도 시장에는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만약에 진짜 의미 있는 반등들을 우리가 좀 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최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300포인트 21선이겠죠. 21선 정도의 강한 반등세가 좀 이어져야지만 그러니까 작년도 7월 달 8월 달서부터 이어져 왔던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일봉상으로 이어지는 상승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의 상단까지 만약에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새로운 의미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쉽사리 예측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5월달 거의 말 시점에서 이제 6월달에 급락세가 한번 크게 크러쉬가 좀 시장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었던 상황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 차례 정도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좀 매파적인, 지금과 같은 이제 매파적인 분위기가 나온 게 아니고 비둘기파적인 무언가 시장의 기대감들이 계속 투영이 되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아졌었는데, 8월 달과 이제 9월 달, 특히 이제 9월 달 들어서죠. 9월 달 들어서서 실물 경기에서 무언가가 이제 뭔가 이제 틀어지는, 그때서부터 이제 근원 CPI가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근원 CPI가 빠지면서, 올라가면서죠. 상승을 하면서 뭔가 시장에서는 균열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쭉 진행되는 과정, 그 다음에 10월 달 들어서면서 뭐 실적 기간에 좀 실적 시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무언가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특히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CPI에 대한 이제 확인 과정을 좀 거치기 위한 뭔가 횡보 구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CPI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 시장은 급격하게 빠졌다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장이 올라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 라고 하면은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계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자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매크로 상황은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되지.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 9월 달을 통해 가지고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겠는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 자체를 뭐 시장에 나와 있는 팩트들을 가지고 뭔가 현상들이라든지 사진들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낮은 것들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또다시 한번 또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CPI가 발표된 이후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의 또 연설이 어떠한 형태로 좀 바뀔지. 그러니까 기존에 CPI가 발표를 했었을 때는 사실은 매파적인 부분들보다는 약간은 좀 비둘기파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안 좋은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존의 연준 위원들의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죠. 예, 페드의 금리 정책이 상당히 조금 급격하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거의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기존에 올라갔었던 상황들하고 또 지금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들 자체가 조금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정도 더 올라갔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영국의 정책적인 혼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마감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 그리고 영국 쪽에서에 대한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한 개씩 풀려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인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빼더라도 영국 정도만을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그 무게감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단은 숙제, 뭔가 의문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원달러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급격하게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됐었던 환시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주가 상승, 금융시장에서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폭, 그쵸? 네, 하락폭이죠, 하락폭. 네, 강세폭 자체는 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들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한 번쯤은 좀 더 되새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이러한 이제 폭등세, 급등세 이러한 부분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준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다고 평가를 하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좀 하루를 보냈는데 대신에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회원님들께서 또는 이제 대다수의 시장에 대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가 그냥 지금서부터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뭔가 내가 현금량이라든지 물량 조절을 좀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면서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전략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가 그냥 종목을 교체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시장 기대 수익률이 뭐 5%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나는 10%짜리를 먹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5%짜리를 매도를 하고 10%짜리로 갈아타는 뭔가 이제 교체 매매에 대한 전략들을 수정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의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다 아니에요. 네, 이 세 가지 다 실행을 안 했습니다. 어떤 실행을 했었냐면 우리 회원님들하고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두되 상대적으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투자 심리 자체가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바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상당히 좀 낮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한 10%에서 20% 정도는 오늘 현금화 전략을 했습니다. 현금화 전략을 해가지고 일단은 지수에 대한 하락 부분들 또는 이제 변동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해놨고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전략들을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효과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종목들을 때린 거예요. 계좌 전체를 때린 거예요. 종목을 하나를 때린 게 아니고 전체 계좌의 종목이 뭐 10개가 있어, 20개가 있어, 30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30개의 전체 비중을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서 현금량을 떼어버린 겁니다. 시장 아까 계좌에서 계좌 전체 자산의 현금량을 떼어버린 거고 혹시라도 제가 판단을 잘못 내려서 시장이 조금 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떼어놨던 현금량을 다시 시장에다 투입할 수 있는 뭐 그때는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쵸. 고포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리고 뭐 오늘과 같이 뭐 게임주 같은 뭔가 이슈가 붙는 이벤트가 붙는 그리고 가격 자체가 현저하게 빠지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살 수 있는 현금량을 만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저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시장을 보셨던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다수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지수 자체는 너무나 좋고 마음에 들고 하는데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필터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 느낌? 필터가 제대로 좀 가동이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다. 지울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좀 찜찜하다. 찜찜한 상승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조금 있으면은 이제 미국 시장이 오픈이 될 텐데, 과연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가끔가다가 이제 월요일장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월요일장의 흐름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미국장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 더 궁금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좋아서 좋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좋은 분석들을 좀 해드리면서 끝내면 뭐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저의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저의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도 같은 생각들을 했는데,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들을 했는데,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같이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채널이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들으시고 그날그날 하루에 뭐 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하루빨리 이 좀 괴로운 이러한 순간들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터널 안에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뭐 시황 얘기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단기성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장투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권해드리고 추천드리고 하진 않아요. 예,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기업들을 좋아하죠. 예, 뭐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안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말 훌륭한 기업들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태생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장투를 할 수 있는 시장 자체는 저는 좀 아닌 구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영민하게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과는 좀 또 다른 환경을 갖춰 놓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장투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그리고 시장의 그 트렌드 안에서 내가 끌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 번쯤 눈에 보이게 되면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심도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시황 그리고 오늘 하루를 봤었던 저의 소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동안에 조금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하셨죠. 어깨도 결리실 거고 심신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즐거운 뭔가 리플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주말 동안에 뭐 또 좀 좋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미국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미국장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어 있어. 그러면은 또 좋은 소식들이 됐든 아니면 나쁜 소식들이 됐든 좀 투자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찝어가지고 한번 카메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주말에는 주식 생각을 좀 던져버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